시작합니다. 아이, 고3이면 고3답게 좀 해. 이 사람들아. 그래. 그래, 참 고맙다. 원인이요? 네. 자, 맨 처음 수원. 보자, 이 수능 특강이라는 이 책은 되게 압축적으로 써져 있는 책이라서 수원은 되게 양이 많은데요. 단어는 6개밖에 안 돼. 그렇게 많은 걸 압축했어요. 엄청나게 압축되어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 한강을 한 번에 끝을 내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한 1.5배, 한 1.5번 정도 해서 한강을 끝내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싫어요. 맨 앞에 지수로그 보자. 일단은. 네. 여러분 뭐 하도 설명드린 지 오래돼가지고 잠깐 언급하자. A의 N제곱근이 뭐야? 야, 이거 수도 없이 했어. A의 N제곱근이 뭐야 이거? N번은 그렇지. 어떤 수가 있는데, 어떤 수 X가 있는데, 얘를 N번 거듭제곱 했더니 A가 되더라, 이거야. 그 X를 말하는 거야. 사실상 이 N차 방정식이 해인 거지. 그러면 몇 개 있겠냐, X가. 그렇지. 허수 포함하고 뭐 중근 포함해버리면 N개까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단원에서는 그 나머지 허수들 관심 없고, 이걸 만족하는 실수 X가 몇 개이겠는가, 지금 그게 궁금한 거야. 실수 X는 몇 개나 나올까요? 실수 X는 이제 무엇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면은 N하고 A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는 거야. 특히 N이 이제 짝수일 때하고 홀수일 때를 먼저, 짝수일 때를 먼저 하자. N이 짝수일 때하고 홀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건데, N이 짝수이면서 만약에 A가 양수면 어떻게 될까요? 짝수 거듭제곱근에 A가 양수면은 그때 실수 X는 몇 개가 만들어져? 2개 나오지.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 A 이렇게 나온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 A 이런 식으로 2개가 나와. A가 음수면 어떻게 되죠? 어떤 수를 짝수분 거듭제곱 해가지고 음수가 나올 수 있겠냐? 실수 중에는 없잖아. 이때는 없는 거야. 실수에서는 A가 0이면요. 어떤 수를 짝수분 거듭제곱 해갖고 0이 나와야 돼. 그건 한 개밖에 없지, 0. 자, 이제 N이 홀수야. 그러니까 홀수분 거듭제곱 해가지고 어떤 수 A가 나와야 되는데, 이때는 홀수분 거듭제곱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N이 양수이건 0이건 음수이건 상관없이 N 제곱근 A 하나로 결정이 되어버린다고. 홀수분 거듭제곱하면 음수는 다시 음수가 나와버릴 수 있으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우리 책에서도 나와 있고, 이거죠. 만약에 N이 짝수면은 그래프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 뭐냐면은 Y는 X의 N제곱 함수 그래프야. 2제곱, 4제곱, 6제곱 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 여기에서 만약에 A 값이 양수였다면은 함수 값이 A가 되는 그때의 X가 이렇게 2개가 나온다고. 이때 첫 번째 X를 N제곱근 A라고 하고, 이쪽에 X를 마이너스를 붙인 거,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2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A가 0이었다면, A가 0이면은 그렇게 되는 X는 0 한 개밖에 없는 거잖아. A가 음수면은 만나는 점이 없잖아.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하고. 그러니까 없는 거죠. 실수 중에는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N이 홀수라면 그때 Y는 X의 N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1이면은 직선이고 3이면은 이렇게 되고 5면은 좀 더 극단적으로 그려지고 홀수면은 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러면 A가 양수면은 함수값이 A가 되는 X가 N제곱근 A 이렇게 딱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A가 여기 있더라도 마찬가지야. 함수값이 A가 되는 그런 X가 N제곱근 A 이렇게 딱 한 개 있어. 물론 이때의 이 A가 음수니까 루트 속에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겠지. 그건 상관없어요. 홀수 거듭제곱근에서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야.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여러 번 한 거야, 여러 번.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을 보면
밑에 내용을 보자. 거듭제곱근 성질, 이거.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n제곱근 a를 n제곱하면 뭐겠어? 당연하지. 이거 정의잖아, 정의. 어떤 수를 n번 거듭제곱해가지고 a가 되는 수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걸 n번 거듭제곱하면 a여야지. 이건 정의야.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냐면 수라는 것이 자연수부터 정수, 유리수, 무리수, 뭐 실수 이렇게 확장이 되잖아요. 실수하는 수가 엄청 많은 수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거의 대부분은 실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어, 수학의 이론이. 그러니까 실수가 이제 제일 중요한 수인데, 실수가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구성되어 있잖아. 뭐 유리수는 다 끝났어. 그 두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니까 다 끝났는데, 무리수가 도대체 얼만큼 많냐? 얼마나 많은 종류의 무리수가 있냐? 라는 질문에 아직도 다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엄청 많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도대체 그게 뭐야? 다 표현해봐. 아직 다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그 수많은 여러 종류의 무리수들 중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의 해를 쓰고 싶은 거지. 어떤 수를 세제곱했더니 2가 돼. 그거 어떻게 표현하지? 분명히 무리수는 무리수인데 어떻게 표현하지? 이 수를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야. 세제곱근의 2 이렇게 표현하자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방정식의 해를, 그리고 그 해가 이제 무리수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니까, 그 수들 중에서, 무리수 중에서 이런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표현하자, 이런 거야. 표현 방법이 없었으니까. 어떤 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말이야. 그래서 어떤 수를 새롭게 창조한 거잖아. 그러면 표현법을 만들어냈으면 이 수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계산 방법.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이 수들을 가지고 계산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더라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이 이거지. 제곱근이 똑같아. n제곱근과 n제곱근 p가 둘을 곱하면은 제곱근이 똑같다면, 그리고 a, b가 만약에 양수라면, 우리는 실수해서만 생각할 거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가능하지. 가능하고, 뭐 저런 것도 다 성립하고요. 특히 4번 봐볼까? 4번. n제곱근 a를 n번 거듭제곱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얘를 n번 곱하면 이걸 계속 반복 사용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될까? n제곱근 a만 n번 곱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고. 그리고 또 저거 n제곱근에 m제곱근 a가 있으면, 제곱근의 제곱근이니까 제곱근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가니까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n 곱하기 m 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물론 증명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뭔지 알겠어? 루트 3제곱근 a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그냥 루트는 여기 2가 생략돼 있잖아. 그러니까 3제곱근의 제곱근이니까 결국에는 6제곱근이 되는 거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성립하죠. np제곱근에 a에 np제곱이 있으면 결국에는 요 p하고 p는 서로 약분처럼 해버려가지고 n제곱근 a에 m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이것과 이거 이제 반복 사용하면은. 그래서 4제곱근에 a에 6제곱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4하고 이게 이제 공약수로 약분해버리면 2로 약분하면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2제곱근이니까 그냥 루트 a의 3제곱이 되고, 루트 a의 3제곱은 a 루트 a 이렇게 돼버릴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 그래서 그 옆에 예제 1번을 보자. 아이고. 오늘 내 목표는 거대한데 레벨 2까지 다 하는 건데. 레벨 2까지 해봅시다.
9n의 세 제곱근 중 자연수가 존재할 때 얘가 정수가 돼야 된대. 9n의 세 제곱근을 표현해 볼까? 9n의 세 제곱근이 뭐겠어? 어떤 수를 세 번 거듭 제곱했더니 9n이 되더라 이거야. 이걸 만족하는 x를 9n의 세 제곱근이라고 하잖아. x는 어떻게 돼? 표현하자면 홀수 거듭 제곱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3제곱근의 9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렇잖아요. 그래? 세 제곱근 중에서 자연수가 된대, 이게. 이게 자연수여야 돼. 그러면 어찌했을까? 세 제곱근이니까 뭐가 세 제곱이 있어야 루트 바깥으로 튀어나와 버릴 거야. 근데 9는 3의 제곱이고 n은 뭔지 모르고 하지.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자연수가 되려면 이 3 바깥으로 나와야겠죠? 근데 3이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n 속에는 적어도 3이 한 번은 곱해져 있어야지. 그리고 뭐가 더 있을 수 있는데 그 뭐도 3제곱근 바깥으로 나와야 되니까 이것 자체가 무엇의 세제곱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어야 돼. 그런데 이런 n들 중에서 얘가 정수가 돼야 돼. 잘 안 보이니까 다시 쓰면요. 3제곱근에 3 곱하기 3제곱근 2의 n제곱 이렇게 돼 있다. 이게 또 정수가 돼야 돼. 이 뒷장에, 바로 뒷장에 지수 법칙의 확장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바로 지수의 확장으로 정리해갖고 푸는 것이 제일 편해. 자, 3제곱근은 지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3제곱근은 3분의 1제곱이잖아? 3분의 1제곱이고, 속에 들어있는 거 그대로 쓰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에도 또 3제곱근이 있으니까 2에 또 3분의 1제곱일 것 아니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3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곧 이야기 하겠지만 지수법칙은 항상 성립해요. 여기서 지수법칙 쓰는 거야. 다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걸 먼저 곱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3분의 n제곱이 되고 3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에 3분의 n제곱이 되고 또 지수법칙 각각 지수끼리 곱해주면 3의 3분의 n제곱 곱하기 2에 이거 국 두 개 곱하면 9분의 n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지. 근데 이 값이 정수가 돼야 돼. 이 값이 정수가 되려면 각각의 지수 자리에 있는 거 요놈이 뭐가 돼야 되겠어? 3의 몇 제곱이 정수가 돼야 돼. 그럼 이 몇 제곱은 어째야 돼? 얘가 음수가 나와버리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음수 나와버리면 역수가 돼버리니까 3이 밑으로 내려가 본다고. 얘가 0 이상인 자연수여야 돼. 3의 0제곱은 1이 되니까 0 이상인 정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정수가 되려면 이것도 0 이상인 정수여야 되고 얘도 0 이상인 정수여야 돼. 둘 다 0 이상이려면은 0 이상인 정수가 되려면은 n은 어째야 되냐? 3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도 돼야 돼. 둘 다 만족하려면 n은 9의 배수여야 돼. 9 곱하기 무엇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n이 9의 배수이면서 이것도 만족해야 돼. 그러면 저 네모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가장 작은 n을 찾자면. n은 3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n은 3이 두 개는 있어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나머지 한 개의 3을 여기 네모 안에서 채워줘야 되는데, 3을 한 개를 넣는 순간, 여기에는 3이 3개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는 이것이 되는 거죠. 3의 4제곱. 81이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이 문제는 엄청 쉬운 문제는 아니야. 한 3점짜리 정도 문제는 되는데, 뭐, 곰곰이 잘 따지어서 하면 됩니다. 뒷장. 뒷장을 보자. 여기는 그냥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되겠어? 별로. 한마디로 별로야? 이 페이지를 한마디로 하면 내가 옛날부터 강조했던 거야. 혹시 뭔지 알아? 난 몰라. 그 6페이지에 써져 있는 것을 전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죠. 지수 법칙은 지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수가 어떤 수인지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앞에 점다. 지지. 아, 그냥, 그래. 지수 법칙은 항상 성립한다. 이것만 알면 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써져 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지수 법칙이 나와요, 최초로. 그때 어쩔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고 배웠냐면, 지수가 자연수일 때만 성립한다고 배웠어. 지수 법칙이. 근데 사실은 자연수가 아니고 그냥 임의의 정수여도 지수 법칙은 성립하게 되고, 이 책에 써져 있는 대로 더 확장해가지고 유리수일 때도 지수 법칙은 성립하게끔 만들어놨고, 더 확장해서 실수일 때도 성립하게끔 만들어놨어. 실제로는요, 더 확장해서 복소수일 때도 성립합니다. 지수 자리에 허수 i가 나오더라도 지수 법칙은 성립한단 말이야. 그런 거 배웠었지. 그래요? 왜 항상 성립하나요? 성립하게끔 만들었어. 그러니까 어떤 수를 확장해가지고 표현을 하면서 전체적인 시스템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서 잘 굴러가게끔 법칙들을 확장해서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것을 형식 불역의 원리라고 합니다. 이 형식 불역의 원리에 의해서 지수 법칙을 항상 성립하게끔 시스템화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잘 받아들이고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면 안 돼. 그래서 바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써? 그니까요. 아니, 오늘 내가 문제, 야, 너는 너의 바램을 투사라고 하지. 상대방에게 투사하지 마세요. 지금 저거 그- 잡아보고 싶어요. 주연이는 나중에 아주 가스라이팅을 잘할 사람이야. 적어도 예제 5번까지는 해야 돼. 가을이 미적분 안 해요? 하겠죠. 네, 저희 그거 아니에요. 지금 2번 하고 있는데. 저희 원래 30%까지 했어요. 뭔 소리야? 자, 이거 글자 잘 안 보일 테니까 다시 좀 쓰자면, 서로 다른 도실수 x, y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데, 14의 절대값 x 플러스 1제곱 빼기 14의 절대값 x를 했더니 91이고요. 14의 y제곱을 했더니 7이래. 그때 2의 x분의 y제곱을 계산하라. 되게 어려워 보이지? 어려워 보이는데 쫄지 마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공부했어. 여러분이 스스로를 못 믿으시겠지만 제법 아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제법 아는 게 많아. 그래서 아는 것을 총동원해 그냥. 이거 어떻게 하고 싶냐? 뭔가가 막 반복돼서 나오잖아. 묶어볼 수 있단 말이야. 묶어보자고. 이거 뭘로 묶을 수 있겠어, 이거 두 개를? 14의 절대값 x제곱으로 묶을 수 있겠지. 묶으면 어떻게 돼? 묶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여기는 14가 한 번 있을 것 아니냐.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있겠지.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 근데 14 빼기 1은 13이잖아요. 양변 13으로 나눠볼까? 그럼 좌변은 14의 절대값 x제곱이 남고 우변은 어떻게 돼? 91을 13으로 나누면 잘 돼. 7이요. 대박.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생각하자. 절대값 x니까 절대값 벗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가 양수일 때하고 x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벗기잖아요. 이퀄 넣어도 되는데 x가 0 돼버리면 14의 0제곱이 7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버려버리고 그건. x가 양수제곱이면 그때는 14의 x제곱이 7이 될 것이고요. x가 음수라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을 벗기면 14의 마이너스 x제곱이 7이 되겠죠? 그렇잖아. 근데 봐라. 7이 뭐라고 했어? 14의 y제곱이라며. 10을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14의 x제곱이 14의 y제곱이요. 그러면 이거 두 개 같으려면 s, y는 어째야 돼? 같아야지. x, y가 같아야 돼. 그러면 이것도 문제에
위배되죠. 서로 다른 두 실수라고 했잖아. 탈락.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4의 마이너스 x제곱하고 14의 y제곱이 같아야 돼. 그럼 이제 이게 같으려면 마이너스 x랑 y랑 같아야겠지. 그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x분의 y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 양변 x로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1은 x분의 y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야. 2의 마이너스 1제곱 계산하라고. 2분의 1이네. 끝. 이런 문제예요. 어렵지가 않다. 하나도. 뒷장. 로그 보자. 우리 책이 압축적인 게 지수 로그가 한 방에 다 들어가 있어. 굿. 굿이잖아. 술에 들어갔어.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그걸 먼저 계속 불러. 집 하나 있으면 전화해주면. 자, 이거 보자. 로그. 로그 또 오랜만에 한다. 어떤 A라는 양수가 있었어요. 1이 아닌 양수라고 가정을 내려놓고. 1이 아닌 양수 A에 대해서 이 A에 우리는 지수를 지금까지 공부했잖아. 지수 법칙은 지수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이 A를 적당히 실수배를 하자고, X배를. X는 양수여도 좋고 음수여도 좋고 뭐 루트 얼마여도 좋고 상관없어. 그러면 이 결과는 어떻게 돼? 어떤 양수를 몇 제곱하면 결과가 어떻게 돼? 양수가 돼. 이 결과를 n이라고 하면 이 결과 n이 양수야. 이게 이제 지수 표현이었는데 이것과 똑같은 말이 뭔 말이냐? 필요 충분 조건. 이때 이 x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를 이렇게 표현하죠. 로그 a의 n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 a를 로그의 밑이라고 부르고 이 밑은 지수의 밑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가정을 내렸으니까 로그에서 이 a, 밑이라고 부르는 이 밑의 조건이 얘랑 똑같아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은 양수이면서 1되면 안 돼. 그게 밑의 조건이야. 얘는 n은 여기에서는 결과로서 n이었는데 여기에서는 로그에서는 조건이 되는 거야. 결과로서 n은 양수였는데 로그로 표현되는 수를 표현할 때는 n은 조건이 돼버리는 거야. 이 n을 진수라고 부르고 당연히 진수 조건은 양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게 어떤 하나의 수로 정의가 된단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같은 말이야. 예를 들어서 2를 3제곱하면 8이잖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3을 로그 2의 8로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무단히 이렇게 해요. 왜 로그를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지수랑 그럼 좀 비슷한데. 좀 전에 이야기를 했다. 실수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할 때 실수가 유리수하고 무리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리수는 뭐 다 알고 무리수가 얼만큼 많은지 몰라. 그 수많은 무리수들 종류 중에서 그러니까 x의 3제곱이 2가 되는 이런 x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라고 이제 만들었단 말이지. 무리수 중에 하나로서.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어떤 2를 x제곱을 했더니 5가 나와. 이 x는 어떻게 표현할까? 여기까지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걸로 또 표현이 안 돼요. 이걸 만들어. 근데 이런 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 알고 있어. 지수하면서 그래프 그려보면 아니까. 분명히 존재해. 이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방정식의 해를 표현하기 위해서 또 다른 표현법을 만들어낸 거야. 로그 2의 5라고. 수가 또 확장되는 거야. 얘도 무리수인데, 무리수가 이렇게 표현되는 무리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되는 무리수도 있고, 또 어떻게 표현되는 무리수가 있을지는 아직도 몰라. 다 완벽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수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직도 이런 분야 연구하는 수학자들도 많이 있고 그래.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정도로 방대해, 실수는. 아직도 다 모릅니다. 응?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이제 또 다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상용로그 공부할 때 로그라는 것은 일종의 축척의 개념으로서 또 다시 또 공부를 또 할 거야.
그러니까, 3은 하기 싫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새로운 수를 만들어냈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수의 표현법을 만들어냈잖아. 로그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로그로 표현되는 수들도 잘 계산돼야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산 방법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게 이제 우리 써져 있는 로그의 기본 성질이 있는 거라고. 로그 A의 이름 뭐죠? 0. 로그 A의 A는 뭐야? 이건 1이야. 응? 근데 로그로 표현되는 수가 로그 A에 뭐 M 곱하기 N이 있다면은 이건 어떻게 또 계산할 수 있죠? 뜯어버릴 수 있지. 진수를 쪼개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로그의 M 더하기 로그 A의 N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야 로그로 표현되는 수들을 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야. 새로운 수를 만들어냈으니까 이것 가지고 조작질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조작질하는 툴이라고, 툴. N분의 N은 이건 어떻게 돼? 분자, 나누, 빼기, 분모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 또 가장 기본적으로 로그 A에 뭐 M의 X제곱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죠? 물론 M이 양수일 때. X를 앞으로 넘겨버리면 X 곱하기 로그 A의 M제곱 M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 성질이야.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야. 그런 거라고 이런 거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었으면 이 새로운 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들어내야죠, 성질을. 그 옆에 문제를 풀자. 야, 너 진짜 이거 확 하게 되는 말이야. 나 맨날 그거 해준다. 자, 예제 3번 봅시다. 와, 왜요? 그만. 뭘 그만해요, 지금. 아니 원래는 미적분 해야 되잖아요. 말고 자, 함수, 어떤 함수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된대요. 2의 x제곱이 2x의 로그 2의 5 대 5라고. 그때 F10을 구하래. 되게 쉽지? 쉽잖아요. F10이니까 얘가 10이 되면 참 좋겠거든. 그렇잖아. 응. 2의 x제곱이 10이 되면 참 좋겠단 말이지. 그걸 만족하는 x는 뭐야? 이걸 만족하는 x는 뭐야? 방금 로그 정의 배웠잖아, 로그 정의. 로그 2의 10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x에다가 로그 2의 10을 대입을 하면 좌변은 아주 자연스럽게 F10이 돼버리고요. x에다가 로그 2의 10을 대입해야 돼. 이거 두 개는 같은 말이니까. 2 로그 2의 10 빼기 로그 2의 5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냥 안 그냥. 그러면 네네네. 요거 다시 지수로 올려버려. 그럼 로그 2의 100이 될 것이고 빼기 로그 2의 5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겠어? 로그 2의 5분의 10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로그 2의 20이 되겠죠? 이거 다시 찢으면은 로그 2, 로그 2의 2는 1이잖아? 근데 그럴 것이 아니라 20을 4 곱하기 5로 가자. 그럼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5잖아. 얘는 얼마예요? 2잖아? 그러니까 2 더하기 로그 2의 5죠? 이게 답이라고. 어려워? 답에 있어? 자, 뒷장. 밑변환 공식을 갑시다. 방금 공부한 것은 로그의 가장 기본 성질이었는데, 뭐 항상 기본 성질이 있으면 약간 응용된 성질도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일반적으로 응용된 성질을 훨씬 많이 쓰죠. 많이 사용하는 거야. 로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밑변환 공식이야. 로그는 밑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버릴 수가 있어. 밑의 조건만 만족한다면. 밑을 C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고. 반대로 이렇게 생긴 것을 이렇게 되돌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걸 밑변환 공식이라고 한다고. 그럼 밑변환 공식을 가장 많이 쓸 때가 언제냐? 이렇게 얘랑 얘랑 바꿔볼 때. 바꿔보면 어떻게 돼? 바꿔놓고 역수 취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밑변환 공식 사용하면 돼요. 응? 그리고 또 하나 더 자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이 있지.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D 이런 것이 있다면은 얘도 밑변환 공식으로 전부 다 바꿔버리면 밑을 통일시켜버리면 싹 약분돼가지고 사실상 이런 식으로 약분이 돼가지고 로그 A의 B만 남는다고. 이것도 일종의 밑변환 공식의 결과야. 뭔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뭐 밑변환 얘도 밑변환 공식은 밑변환 공식인데 약간 그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도 성립하죠. 이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지수 자리에 로그가 있을 경우에 A랑 C랑 바꿔볼 수 있지. C의 로그 B의 A제곱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질이 이제 이거 있어. 밑도 거듭제곱으로 표현되고 진수도 거듭제곱으로 표현되면 얘는 어떻게 가능해? 요거 앞으로 넘겨버리고 얘도 앞으로 넘겨버리는데 밑의 거듭제곱은 분모로 가버리고 진수의 거듭제곱은 분자로 가버린다고 해. 이런 식으로 n분의 n에 로그 a의 b 이렇게 쓸 수 있죠. 물론 a, b가 양수해야 돼. 둘 다. a는 1도 되면 안 되고 이래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가 이제 로그의 성질이고 밑변환 공식은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것이고 그래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제 4번을 보면 나 왜 예제 4번 안 풀어봤지? 지금 풀겠습니다. 예제 4번 봐봐. 잘 보이지도 않는다. 누가 좀 불러주라. 잘 보이지도 않아. 나 노안이야 가지고 진짜 잘 보여. 왜 이렇게 작아? 이렇게 써져 있네. 2에 그래. 진짜 E의 로그 A의 A의 3제곱에 2에 네. 빼기 로그 2의 A가 9래. 아니 근데 제 안경을 벗으면 다 안 보이지 않아요? 노안이 오면 그래. 큰일이야. 노안이 오면 어쩌냐면요. 이렇게 가까이 보잖아? 흐릿해져가지고 초점이 안 맞아. 그거 어떻게 조절을 안경 벗어. 벗으면 잘 맞아. 왜요? 이게 원시가 생기니까 그래, 원시가 생기니까. 나 원래 근시인데, 그러니까 근시 유지되면서 나이가 먹으니까 원시까지. 나 정도 되면 와. 봅시다. 이걸 만족하는 A를 구하자.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냥 차분히 하자, 차분히. 딱 보니까 여기는 로그 2의 A고 로그는 여기는 로그 뭐의 2잖아. 이거 자리 바꿔보고 싶지.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 진수하고 여기 밑하고 바꿔버릴 거야. 근데 이미 역수로 써져 있으니까 바꾸면서 다시 역수를 치워버리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냐? 로그 2의 A의 3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A. 이렇게 돼야 돼. 뒤집으니까. 그래? 이제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럼? 2에, 로그 빼기 로그니까요. 로그 2에 A분의 A 3제곱이니까 A 제곱이 되겠죠? 그렇잖냐. 이제 이래갖고 어쩌면 될까? 뭐 어떻게 해도 되는데, 크게 보니까 요놈하고 자리를 바꿔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A의 제곱에 로그 2의 2가 되고, 얘는 어차피 1이니까요. A 제곱이죠. A 제곱이 9니까 이거 얼마야? A는 양수해야 돼. 처음 진수 조건에 의해서. 3. 됐다. 단순 계산 문제. 뒤에 상형 로그 봅시다. 싫어도 할 건 해야죠. 상형 로그가 중요해. 여러분 특히 과학 공부할 때는 상형 로그가 너 간호대 가면 왜요? 아니요. 기본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상영로가 모른다고 똑같이 알아요. 상형 로그 모르면 그게 사람이야? 응? 모르는 사람 많아요. 상형 로그는 뭐냐면 항상 쓰는 로그라고 했어. 항상 상자에다가 쓸 용자야.
항상 어디서 쓰냐? 어디서 쓴다고 했어, 이거? 과학에서 쓰는 로그야. 왜 과학에서 쓰냐? 과학의 모든 데이터는 십진법 단위로 써져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십진법을 쓰니까. 그러니까 과학에서 사용하려면 십진법으로 써지는 로그가 제일 좋단 말이지. 그래서 미치 10인 로그를 자주 쓴단 말이야. 그리고 미치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부르고 이때 10은 생략해가지고 그냥 안 써버려. 그러니까 로그 n 있으면 미치 10이 생략돼 있는 거야. 이거 상용 로그인지 알아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진법 사용하니까 그래. 근데 아까 로그 처음 설명할 때 왜 로그를 만들었냐? 그 어떤 방정식의 해를 또 표현하려고 로그를 만들었는데 로그의 또 다른 효용이 뭐냐면 이게 좀 더 극적이야. 더 드라마틱한 건데 특히나 상용 로그 개념에서는 뭐가 기본적으로 가정이 되겠냐면 물론 여기 단어는 최근 들어서는 문제가 거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알긴 알아야 돼요. 알긴 알아야 돼. 상용 로그가 뭔지는 알아야 돼. 자, 0과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지. 몇 개나 있어? 많이 얼마큼? 전체 실수만큼 있어. 이걸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지. 실제로 그래요. 가은이 아빠. 일로 와, 앉아. 반갑다. 0과 1 사이에서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전체 실수만큼 있단 말이요. 세상에. 부분 속에 전체만큼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뭐 10도 있겠고, 100도 있겠고, 1000도 있겠고, 수많은 수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어떤 수가 있다고 하자. 어떤 수 n이 있다면은, 이렇게, 이 속에는 전체 실수만큼 있을 거니까, 실수 n에 대응하는 어떤 값 하나를 정할 수가 있어. 알파라고 합시다, 그거를. 근데 이제 이게 1대1 대응인 것은 아니고, 이 n에다가 10만큼씩 곱한 것, 뭐 10n, 100n, 그러니까 n 곱하기 10의 뭐 몇 제곱 이렇게 써지는 것을 다 이 알파로 대응을 시켜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수많은 실수들 중에서도 이제 특히나 이 특정한 이 n으로 표현되는 어떤 숫자 배열이 있겠지. 이 숫자 배열을 갖는 애들은 다 알파로 통일해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들과 관련된 것은 그냥 알파로 계산해버리고 또 다른 어떤 실수가 있다면 그것과 대응하는 어떤 수가 또 여기 있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수많은 실수들을 계산할 때 여기 0과 1 사이에는 어떤 두 수로 가지고 계산해버리면 충분하다 이거야. 그래갖고 여기서 계산해가지고 다시 뻥튀기 보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런 축척의 개념으로서 로그가 특히나 상용 로그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로그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면 원래 로그의 발전이 여기서부터 이게 먼저야. 네이피어라는 옛날 수학자가 16세기 수학자인데 네이피어가 상용 로그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수 아니면 굉장히 작은 수를 어떻게 계산을 좀 편하게 할까 연구하던 과정 중에서 상용 로그 이 로그의 개념을 만들어낸 거야.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어떤 실수를 이런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 로그의 표현대로 표현을 해도 잘 정의가 되더라. 그렇게 매칭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지표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 일어나면 진도 뭐 7, 진도 8 이렇게 막 자연수로 정의가 되잖아. 그 자연수로 정의된 것이 뭐냐? 다 상용 로그 값이야. 상용 로그 값에다가 뭐 가우스를 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거, 진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로그 스케일이라고 해요. 과학에서. 그러니까 과학에서 로그 스케일은 1, 2, 3, 4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이 실제 값으로 따지면은 뭐 10의 몇 제곱 차이씩 막 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로그로 압축시켜놨기 때문에 자연수로 딱딱딱 떨어져 버린다고. 수없이 많이 있잖아. 상용 로그로 표현된 거 되게 많아. 별의 겉보기 등급, 뭐 실시 등급 그런 것에서도 나오고 또 어디서 나오냐? pH 값도 상용 로그 값이고 수소 이온 농도의 상용 로그 값이야. 많이 사용되는 거라고. 진짜로 상용이야. 항상 써. 그래서 이제
근래에 들어서 근 10년간은 상형로그에서 문제가 별로 안 나왔는데 할 줄은 알아야죠. 특히 상형로그는 축척의 개념이니까 굉장히 큰 수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 문제는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2의 100제곱은 몇 자릿수일까? 예전에 계속 그래서 2를 100번 곱하면 몇 자릿수가 될까? 거기에다가 맨 앞자리 숫자는 뭘로 시작할까? 거기까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야. 얘는 몇 자리 수이면서 맨 앞자리 수는 뭘로 시작할까? 잘 모르겠으니까 상형로그로 취하는 겁니다. 상형로그 취하면 어떻게 돼? 100 로그 2잖아. 로그 2는 0.3010으로 계산하면 100 곱하기 0.3010이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30.10이잖아요. 30.10을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으로 찢어버려 이렇게. 이때 이 정수 부분이 가리켜 주는 것이 뭐야? 이 정수 부분이 알려주는 것이 이것의 자릿수를 알려줘. 이 30에다가 1을 더한 거. 31. 얘는 31자릿수야. 얘는 31자릿수가 되는 거고, 뒤에 이 소수 부분이 뭐냐면, 내가 아까 말했던, 집중 안 해? 소수 부분이 뭐냐면은, 2의 100제곱이라는 숫자 배열이 있을 거다, 있냐? 어떻게 막 진행되겠지, 숫자가. 그 숫자 배열이 0과 1 사이에서 0.1이 그 숫자 배열과 매칭이 되는 수였던 것이야.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값을 보고 그 숫자 배열을 원하는 만큼 정확도로 찾아낼 수가 있어. 물론, 이거는 좀 더 계산을 해봐야겠죠? 뭐, 다른 그 조건이 더 있어야 돼. 자세하게 알려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상형로그를 취하면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데, 특히나 소수 부분 알파는 양의 소수여야 돼. 양의 소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양의 소수로 바꿔줘야 되고, 이쪽 정수 부분은 이 진수 자리에 있는 이 수의 자릿수를 말해주고, 여기다가 1을 더하면 자릿수가 돼버리는 것이고, 만약에 이 정수 부분이 음의 정수가 나와버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그 n을 계산했더니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그리고 어떤 양의 소수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n은 어떤 수인 거야? 이게 음의 정수면은 n은 소수점 아래 세 자리에서 최초로 0이 아닌 어떤 특정한 숫자로 시작된단 말이야. 0.00 무엇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결국은 얘도 소수점 아래 어떤 자릿수를 가르쳐 주는 것이 돼버리는 거지. 이런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죠. 그렇다고. 그래서 물론 요즘에는 상형로그 문제가 거의 안 나오지만은 알아야 돼요. 특히 공대 갈 사람들은 간호대 갈 사람도 알아야지. 예제 5번 봅시다. 5번. 내 쌤이 예전에 그런 있어서 이거 봅시다. 우와, 머리 잘랐는데 고수를 준 거고. 오, 잘랐구나. A 대 B가 4대 3이야. 그러면 뭐냐? A 대 B가 4대 3이면 물론 우리는 이제 거의 반사적으로 이렇게 계산하지. 4B가 3A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그냥 이래도 돼. A 대 B가 4대 3이면 A가 4K라고 하면 B는 3K. 같은 이야기인데 이것에도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무튼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돼요. 중근 가져야 되니까 어째야 되냐? 2차 방정식이 중근 가져야 되니까 뭐가? 판별식 계산합시다. 여기 이제 1차항 계수야. 이걸 제곱하고 로그 4분의 a의 제곱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c만 곱해보면 되겠지? 곱하기 로그 b 얘가 0 나와야 돼. 이제 이거 푸는 거죠. 표정 봐라, 표정.
이상해? 아니, 이상할 거 없어. 그냥 한 개 한 개 가면 됩니다. 야, 이거 딱 보니까 4분의 a 제곱은 2분의 a 전체의 제곱이잖아. 그렇지 않냐? 이거 이렇게 써도 되지. 2분의 a의 전체 제곱해갖고 그 제곱을 앞으로 넘겨버리면 2 로그 2분의 a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물론 a가 양수니까요. 양수니까. 4분의 4 곱하기 2분의 a 곱하기 로그 b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거 계산하면 4 곱하기 로그 2의 2분의 a의 제곱이잖아. 이제 어쩌고 싶냐? 어쩌고 싶어? 4 곱하기 이걸로 묶어버릴 수 있겠잖아. 이거 두 항을. 묶어버려. 4 로그 2분의 a로 묶으면 여기에는 로그 2분의 a가 하나 남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로그 b가 남잖아요. 얘가 0 나와야 되니까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면 돼. 얘가 0이 되는 경우를 먼저 따져볼까? 얘가 0 나오려면 어째야 되지 이거? 로그 빼기 로그니까 로그 b분의 2분의 a니까 2b분의 a 이렇게 되나요? 그렇잖아. 이게 0 나와야 돼. 그러면 얘가 0 나오려면 얘가 뭐 해야 돼? 1이어야지. 그러니까 a가 2b여야죠. 그렇죠? 그래. a가 2b여야 되고 a 대 b가 4 대 3이면 어떻게 되냐 이거. 이 상황에서 a에다가 4k를 집어넣고 b에다가 3k를 집어넣으면 6k 이렇게 될 거 아니야. k가 뭐 나와? k가 0 나와버려 여기서. k가 0이면은 결국 a하고 b하고 같아져 보잖아요. 같아지면 4 대 3이 될 수가 없지. 두 개의 b가 모순이라고. 그래서 너는 0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가 0일 수밖에 없어. 너가 0이려면 2분의 a가 뭐 해야 돼? 2분의 a가 1이어야 돼. 따라서 a가 2여야 되고요. a가 2인데 a 대 b가 4 대 3이거든? 그러면 b는 얼마야? b는 2분의 3이어야죠. 지금 비오냐? a 더하기 b는 2분의 7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수 로그까지 해가지고 내가 원래 오늘 레벨 2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내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 수능 특강을 쭉 할 거잖아. 하루에 한 개씩 할 거야. 근데 이거 한 단원을 하루에 다 끝내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한 2번 정도 해야 될 것 같아. 한 단원을. 그래서 계산을 하면 넉넉 잡고 석 달 걸리겠습니다. 다 끝내는데 넉넉 잡고 석 달. 근데 수요일에 몇 시에 나요? 수요일 6시 오세요. 너 우산 갖다 줘. 그래서 오늘 숙제 여기 다 하고 레벨 3까지 해볼 수 있겠냐? 그러면 레벨 2까지라도 해봐. 레벨 2. 처음 나가는 거예요? 레벨 2까지는 해야지. 레벨 3는 뭐 내가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고3 올라간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다음 주는 이제 고3, 진짜로 고3 돼가지고 얼굴 보겠네. 늦지 마시고.